대부분의 HSP들은 자신을 예민하고 피곤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룬 적 있나요? 시끄러운 술자리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려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래서 당신은 가면을 씁니다. 둔한 척, 괜찮은 척, 평범한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고성능의 뇌를 가진 고지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초민감자를 보고 유리멘탈이다, 소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지처리 용량이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정보처리의 깊이라고 정의합니다. 쉬운 예로 여기 오리의 뇌를 가진 일반 지능자와 백조의 뇌를 가진 여러분이 똑같은 상사의 찡그린 표정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지능자들의 뇌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 상사 기분이 안 좋네. 끝. 입력값이 들어오면 바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정보 처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뇌의 에너지를 쓸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고지능자인 여러분의 뇌는 이 0.1초의 짧은 순간에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표정이라는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 무의식 데이터베이스가 폭발적으로 가동됩니다. 평소와 미간 주름 각도가 다르다. 오전에 있었던 회의 결과와 연관이 있을까? 지금 내가 말을 걸면 거절당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저 기분이 내일까지 이어지면 내 프로젝트 승인에도 문제가 생긴다. 보이시나요? 남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은 10개, 100개의 정보로 확장해서 처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잠재적 억제 기능의 저하라고도 설명합니다. 천재들의 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죠. 일반인의 뇌는 생존에 불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버리지만 고지능자의 뇌는 사소한 소음, 빛, 타인의 감정, 공기의 흐름까지 모든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 분석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혼자 시속 300km로 질주하며 주변 풍경에 나뭇잎 개수까지 세고 있는 격이니까요. 이건 예민함이라는 단어로 퉁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통찰력이고 패턴 인식 능력이며 미래의 위험을 감지하는 예지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며 느꼈던 그 지독한 피로감.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사양 컴퓨터들 틈바구니에서 혼자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중앙 처리 장치가 과열된 고성능 서버의 발열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살았던 백조 여러분. 당신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썼던 그 에너지는 사실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능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뇌를 가진 여러분이 왜 현실에서는 늘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빅데이터의 통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통계 분포 곡선인 정규 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0%는 평범한 감각과 평범한 지능을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던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오리의 무리죠. 그리고 민감한 기질을 가진 초민감자는 전체의 약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민감함에 고지능까지 결합된 케이스는 전체 인구의 상위 2%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100명이 모인 강당에서 단 한두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압도적인 쪽수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소외감의 정체입니다. 사회심리학에는 동조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소수인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의태, 즉 위장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0.1초 만에 상황 파악을 끝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데이터를 이미 수없이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중앙 처리 장치 성능을 강제로 1% 수준으로 낮춥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꿰뚫어 보았지만 못 본 척 상대방의 얕은 논리에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릅니다. 오리가 오리처럼 걷는 건 편안하지만 백조가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더디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기가 빨리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수준을 억지로 낮춰서 상대방의 주파수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손실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곤종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건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과 대화의 깊이가 통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100분의 1, 즉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세상에 맞춰 보여준 그 서툴고 어색한 모습은 부족한 사회성이 아니라 둔감한 다수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위 1%의 지능이 만들어낸 눈물겹도록 완벽한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예민하고 살기 힘든 불량품이었다면, 진화론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인류를 살려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부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전략가였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잠들어 있을 때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 하나로 맹수의 침입을 감지해낸 건 바로 여러분 같은 상위 2%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빅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이 1초에 처리하는 정보량은 약 1100만 비트입니다. 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정보량은 고작 40비트에 불과합니다. 일반인들의 뇌는 이 1100만 비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하지만 고지능자인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버리는 그 99.9%의 무의식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논리적인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냥 느낌이 세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감이 적중한 경험이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미신이나 감이라고 폄하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축적된 수십억 개의 빅데이터를 0.1초 만에 검색해서 도출해낸 초고속 연산의 결과값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라는 능력의 실체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미러 뉴런, 즉 거울 신경세포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 이것을 단순히 착하다거나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의 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의도와 욕망, 그리고 다음 행동까지 시뮬레이션 해낼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전술적 사고 능력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패를 미리 보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고성능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서 잡음까지 다 듣느라 괴로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스터키이자 둔감한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우월한 유전자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진 예민함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갈고 닦아서 휘둘러야 할 명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민함이 결함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 만큼 뛰어난 고성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리학에는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프레임을 바꾸면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뇌를 억지로 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고성능 스포츠카를 가지고 막히는 골목길에서 서행하려니 엔진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우토반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유별나다고 하는 건 단지 그들의 시야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왕따의 외로움이 아니라 정상을 지키는 리더의 고독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체력의 한계가 아니라 남들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분석해낸 천재성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리의 흉내를 멈추고 당신만의 날개를 펼치십시오. 당신의 그 섬세한 감각으로 예술을 하든 사람을 치유하든 혹은 비즈니스의 판을 읽든 당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질주하십시오. 세상은 결국 보지 못하는 다수가 아니라 먼저 보고 느끼는 소수의 예지자에 의해 바뀌어 왔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숨죽여 살았을 당신에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남들이 마치지 못하는 관역을 마치지만 천재는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 관역을 마친다. 이제 당신이 그 관역을 마칠 차례입니다. 이상 심리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어서요.